질문 드릴게요.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내신이 안 좋다? 내신 더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더 열심히 된다.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이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해서 앞쪽에는 사실 되게 현실적인,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모 고등학교의 실제 교육과정 편집표인데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는 필수. 그리고 파란 바탕이랑 흰 바탕은 이거는 선택, 택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상경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쭉 해서.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어머님들께서 고민하실 거예요. 상경계열은 미적분 툴을 하면 좋다고 했으니 미적분 툴을 할까? 근데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문과 애들이 이과가 선택하는 미적분 툴을 만약에 이수를 한다. 그냥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5등급제에서 미적분 툴을 이수한다고 했을 때 5등급제에서 몇 등급이면 이수를 해도 될까요? 자, 5등급제에서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는 1등급 받으면 좋고요. 좀 평범한 일반고다. 그러니까 뭐 잘하는 학교든 아니면 조금 잘하는 학교든 이런 데서 2등급 받아도 돼요. 대치권 2등급 받아도 됩니다. 5등급제에서 2등급. 문과 아이들이 미적분 2에서 이과랑 경쟁했을 때 2등급 받아도 돼요. 왜냐? 1등급은 다 이과 애들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럼 2등급도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등급까지는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는 1등급이 좋고요. 조금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다 그러면 2등급까지 3, 4, 5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사회문화를 해라. 그래서 일부러 요 색깔을 두 개를 다르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한다고 했을 때 이건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미적분 2 이수하면 2등급 나올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아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디컬. 자, 메디컬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쭉 해놨잖아요. 일단은 화생은 당연히 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를 가급적 했으면 합니다. 왜냐? 의대도 물리 잘하는 애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메디컬을 생각했다가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학과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물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엄마 나 물리하면 5등급 나올 것 같은데 5등급제에서 그러면 그때는 지구과학 가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물화생 고급화학이 만약에 개설돼 있다. 물화생제 고급화학. 근데 메디컬을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고급화학을 하고요. 물리 대신에. 만약에 고급화학이라는 과목이 없다. 그러면 물화생 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메디컬도 기하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메디컬이 기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게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됐는데도 과목 개설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고급대수라는 과목이 어떤 학교는 개설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고급대수라는 과목을 개설되어 있는 학교랑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하라도 해. 자,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자, 기하라도 해라. 기하라도 하면 우리가 더 좋게 평가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라도 하는 게 더 좋다. 자, 그렇게 해서 메디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대는 일단 물화만 끼면 돼요. 무조건 물화만 끼면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생명과학을 할지 지구과학 할지 그때는 아이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엄마 나 그냥 지구과학 할래. 상관없어요. 생명과학 할래.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물화생지 중에서 물화는 반드시 끼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둘 중에 뭘 끼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학과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역시 생명과학을 하는 게 더 낫긴 하죠. 지구과학보다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천문학과나 지구환경과학부 이런 쪽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라서 일단은 물화생. 그러니까 이과는 물화생을 딱 택해놓으면 학과 선택지가 되게 넓어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물화생에서 특히 여학생들이 화생은 괜찮은데 물리를 하기는 좀 부담된다 그러면 화생지. 도망가면 안 돼요. 화생 해놓고 나머지 사탐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 4과목 중에는 3과목을 하게 하시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고교 유형별 합격 내신. 자,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일반고는 5등급제 기준 1등급 받아야 돼요. 그래야 메디컬에 갈 수 있고 상위 15개 대학 교과전으로 갈 수 있다. 거의 1등급에 수렴해야 됩니다. 정말 평범한 일반고라 하면. 근데 똑같이 5등급제 1등급 받았을 때 누구는 메디컬 가고 누구는 일반 학과 가고 이 나누는 기준은 최저를 충족할 수 있으면 메디컬 갈 수 있고 메디컬 갈 수 없는 최저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과를 가게 되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특구다라고 한다면 5등급제 2등급 받았을 때 고대를 중하위권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광역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학과에 따라 이제 뭐 합격할 수 있는 학과 그렇지 않은 학과 나눠지겠죠. 그리고 외고 국제고다 그러면 5등급제 2등 받으면 스카이 낮은 과 그리고 서성화는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5등급제 2등 받으면 9등급제 3, 4등급인 거니까 스카이 근데 이 외고 국제고도 조금 이제 이름만 외고 국제고 여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5등급제 2등 받는다 했을 때 이제 외고 국제고는 서성한 정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신 되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 중하위권 그리고 스카이 합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반고다 그러면 5등급제 2등 받으면 2등급 받으면 경기권대 밖에 못 가요. 9등급제 3, 4등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A 고등학교서부터 제2 고등학교까지 왼쪽에는 9등급 내신 오른쪽에는 5등급 내신. 이 9등급 내신이 이렇게 나왔을 때 5등급 내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변화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 콕 집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9등급제 1.61인 아이. 근데 5등급제로 바꾸면 1.14. 1.6인 아이가 어떤 아이 또 1.08.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내신은 비슷한데 5등급제에서 내신은 이 아이가 조금 더 좋게 나오고. 그죠? 이런 차이는 있긴 한데 이건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5등급제에서 내신 어디 정도 나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05다. 그러면 9등급제는 1.67. 예를 들면 1.3이다. 그럼 9등급제 2.2.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입결을 보실 때 다 9등급제로만 나와 있잖아요. 대학에 발표한 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참고하셔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이거든요. 대학 발표 9등급제 내신이고 그리고 이건 5등급제 내신. 이 레인지잖아요. 이 아래쪽은 좀 잘하는 학교, 좀 위쪽은 조금 이제 평범한 일반고. 이 밑에 있는 걸쳐있는 내신대들은 좀 잘하는 학교의 내신대고 위에는 좀 못하는 학교의 내신대다. 학종으로 합격하는 내신 레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건 학종이고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잖아요. 레인지가 짧죠. 그래서 그 5등급제에서 1.5 정도 나오잖아요. 이건 9등급제고. 자,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만 보는 5등급제 1.5 정도 나오면 어디에 걸쳐요? 경희대, 동국대, 쑥대 요 정도.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1.5 정도 받으면 상위 15개대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될 수 있다. 근데 안정적이진 않죠. 밑에 걸쳐 있기 때문에. 5등급제에서 1.5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좀 여쭤봤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올 1등급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제로인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올 1등급 이 학교 유형별로 지역별로 A, B, C는 A는 제일 잘하는 학교, C는 좀 못하는 학교. 근데 8명 정도가 맥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원이 많은 지역에는 10명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올 1등급 안 나오면 대학 가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올 1등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1학년 1학기 마친 거니까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쭉 해서 가면 거의 0의 수렴에 갈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시험 못 봤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잘하는 학교 기준으로 1.3 정도가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지금 1학년 1학기가 1등급 70%, 2등급 30% 나오면 1.3등급 나와요, 최종. 그러면 2등급 30%만 나오고 나머지 1등급이다. 그럼 2등급 30% 나와도 된다. 근데 이 2등급 30%에 해당되는 과목 수가 1학년 1학기 과목 수로 못 채워졌어요. 아직 더 2등급 더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1등급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1등급 70%, 2등급 30%면 1.3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 1학기가 2등급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희망입니다. 희망. 이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희망을 주셔야 돼요. 평범한 일반고는 진짜 1.0에 수렴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고요. 좀 잘하는 학교는 1.3 정도, 뭐 그 잘하는 학교의 기준은 어머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저한테 우리 여기 잘하는 학교인가요?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 그렇게 해서 희망을 좀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겨울방학 전략입니다. 방학은 수능 공부도 병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겨울방학 전 수능 선택 과목을 확정해야 된다. 이건 잘못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택 과목 확정이 아니라 이 수능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통사 통과할 거냐? 통사 통과할 거냐?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통사 통과가 1학년 내신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1학년 내신은 끝납니다. 1학년 내신이 끝나기 때문에 그럼 겨울방학 때 한 번 다지고 갈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겨울방학 되기 전에 학습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대충 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한번 통사 통과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학년 때 내신을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서 스케줄이 쫙 나와서 그리고 쭉 가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물화생지 그냥 원에 해당되는 이 과목만 확실하게 제대로 해놔도 통과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전공 화학이다 보니까 통합과학 평가원에서 예시문항 문제를 봤더니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원과목 제대로 해놔도 통합과학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플래너 활용하게 하십시오. 플래너.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플래너 안 쓰잖아요. 나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했는데 플래너 안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 못했어요. 그럼 내일 해야지. 이렇게 넘겨요. 자, 플래너는 월 단위 1월, 2월. 1월 달에는 대수를 하겠다. 2월 달에는 무조건 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주 단위. 그러면 대수에서 1주의 차이는 뭐 하고 2주 차이는 뭐 하고 그럼 주 단위가 세워졌으면 오늘은 그러면 이 주 단위에서 단원이 세워졌으면 이 단원 안에서 오늘은 무슨 개념 이렇게 1단위. 그리고 1단위로 세웠을 때 매일 지킬 수 있는 분량으로 너무 과하게 잡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오늘 끝내야 된다. 오늘 세운 건 무조건 오늘 끝낸다라는 생각. 그러면 아이들이 더 공부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는 가장 잘 되는 곳에 해야죠. 아니 스카 가서 공부 잘 되는 애인데 엄마 나 오늘 집에서 공부할게.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공부 잘 되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스카 가서 공부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잘 되는 곳에서 이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학원 스케줄이 겨울방학 때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은 8시부터 어떤 날은 10시부터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거든요. 안 돼요. 무조건 등교 시간에 맞춰서 스카 가게 하십시오. 만약 7시까지 학교 갔다 7시까지 스카 가게 하셔서 공부하다가 학원 스케줄 있으면 수업 듣고 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무조건 학교 등교 시간 준수해서 아침에 무조건 맞춰서 스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과목표 오답 노트 정리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쭉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가 정리가 되면 이거 누적돼 가지고 수능장에 갔을 때 책 이만큼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럼 오답 노트 정리한 거 쭉 넘기면서 그 다음 시험 준비하면 되게 수월하거든요. 자, 오답 노트. 자, 내신이 안 좋으면 논술 준비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드릴게요.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내신이 안 좋다? 내신 더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수능은 더 열심히 된다. 그러면 아까 고대 경영학과처럼 펑크가 날 수 있는 곳을 노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